예, 관광개발론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아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깜빡했는데요. 다음 주 지금 6주차고 7주차,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7월 15일이 목요일이네요. 7월 15일 날은 1시간짜리니까 아니고 16일 금요일 아니구나. 잠깐만요. 헷갈리고 있어요. 7월 15일 목요일 날. 네. 2시간짜리죠. 맞죠? 2시간짜리 수업이잖아요. 그거는 수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라도 수업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시험에 대해서는 첫날 얘기를 했지만 영어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했던 거로요. 이거 문제를 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Goals for Development 그대로 해놓고 Goals for Development에 해당하는 네 가지를 제시하시오. 예를 들면 그럼 네 가지를 제시하시면 한글이에요. 그럼 그거를 영어로 네 가지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한국말을 쓰시면 그거는 교수가 판단해서 채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의한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영어가 들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답을 쓰시면 3학년이니까 저하고 경험을 해보셨죠. 답안지를 공개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또 저하고 처음 시험 보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시험 시간에는 정답을 저는 들고 들어갑니다. 모범 답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보시고 제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모범 답안을 확인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몇 점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시험 끝나고 원래 규정에 의하면 2주 이내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험 끝나고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성적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난 계산했을 때 40점인데 왜 30점입니까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강의실에서 완벽하게 그때는 검토하고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하고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수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만 하게 되면 좀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정답을 얘기해 주죠. 속초였죠. 속초하고 설악산하고 연결시키려는 거죠. 잘못된 거는 경주 보문단지하고 경주시하고는 따로 놀더라. 그게 문제다 이 얘기죠. 자, 계속해서 갑니다. 22페이지에 보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세 번째 패러그래프. Generally, tourism's positive economic impact is believed to be of great enough value to offset the cost of integration tourism into community. 일반적으로 관광의 긍정적인 효과는 그 지역사회와 지역을 결합하는 그 자원과 지역사회를 결합하는 그 비용을 상쇄시킨다. 그러니까 비용이 그 관광의 이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But 그러나 in order to make sure of this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tourism must be planned with the specific end of using tourism with the social and economic life of a region and its community. 관광은 반드시 계획돼야 된다. 그 목표가 specific goal of using 융합시키는 관광을 지역사회에 융합시키는 목표가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지역사회의 라이프. 그래서 늘상 예를 들어 가장 쉬운 얘기가요. 깜깜이 마을, 영도 초입에 있죠. 다리 건너 가기 전에. 깜깜이 마을은 지역사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선박이 들어오면 수리하는 거죠. 가끔 MBC 같은 데 보면 그 중간중간에 그 선전물도 나오더라고요. 부산문화방송 TV 보면. 그럼 그 동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 배가 들어왔을 때 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붙어있던 조개 같은 거, 해산물들을 끌어내고, 또 아저씨들은 페인트 칠하고, 보일러도 고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깜깜이 마을의 그 깡깡깡깡깡깡 그 소리가 배를 두드려서 나는 그 소리라서 깜깜이 마을이거든요. 여전히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는 작은 선박 수리하는 공장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자원으로 만든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 지역 사회의 독특한 경관이라든가 독특한 문화를 자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책은 주로 하드웨어에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관광의 추세는 독특한 문화예요. 독특한 문화. 보세요. 지금 저기 진양 삼거리인가요? 진양 사거리인가요? 그 외식 일본가 있는데 뭐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 잘 못 보겠죠. 거기 보면 신발 모양의 작은 그 구조물이 하나 있죠. 잔디 그 길거리에. 그게 뭐냐면 60년대 70년대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이 신발 제조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대가 신발 공장이었다는 거죠. 지금 그 일대 신발 공장은 없어요. 가구 공장 몇 개 있고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 인해서 뭐 관광 자원을 하려고 했다고 그러는 건 이해가 안 가죠. 또 부산 여기 진역인가요? 아 부산 진역이 아니라 뭐야? 동의대 다음역이요. 서면 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름은 가야역인가? 아 모르겠다. 보면 높게 있고 거기에 막 그 사람들 그림 같은 거 아크릴로 그려놓고 밤엔 불이 들어와요. 부산 진구에서 한 거거든요. 그거 할 때도 얘기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랄 연병이죠. 그거 보러 오는 관광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죠. 생각을 안 하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생각을 안 하면. 그래서 처음 플랜 단계부터 그 자원과 그 지역 사회를 어떻게 결합을 시킬 것인가. 그걸 참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못 한다는 거죠. 그게 관광의 목표예요. 결국은 관광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야죠. 가장 관광에서 지역 주민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지역민들에게 어떻든 관광으로의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드물죠. 많은 시도는 하나, 그죠? 지역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게끔 뭐 깡깡이 마을도 그렇고 흰여울 문화마을도 그렇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관광객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2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가 An important goal of tourism planning. 중요한 관광의 goal이요. 추상적인 목표는 is to integrate all tourism development into the social and economic life of a community. 지역 사회의 social life, 사회, economic life, 경제와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냥 대부분의 아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 구청장부터 시작해갖고 또 구청장, 또 시장, 도지사, 대통령까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무조건 갖다 만들어만 놓기 때문에 결합이 잘 안 돼요. 그죠? 자, 이제 23페이지로 넘어갑시다. 투리즘 플래닝 스케일. 와, 그 사람 스케일이 커. 그런 얘기 가끔 하나요? 네. 스케일은 글자 그대로 하면 규모인데요. 크기. 그죠? 관광에도 스케일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전국 단위, 우리말 이 책으로는 다시 할게요. 전국 단위의 계획이 있고 시도 단위의 계획이 있고 군 단위의 계획이 있겠죠. 그죠? 시도 전국적인 계획 아니면 행정 시도나 구 그런 계획 그리고 현장에서 그 사이트 부지 내의 계획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책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2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끝에 제일 작은 게 사이트 스케일이거든요. 사이트 스케일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존 그 다음에 그 위에 리저널 스케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이트 스케일이라는 건 뭐냐면 individual property development for hotel, restaurant, resort, roads, and attraction. 각각 개별적인 디벨롭먼트 개발하는 거예요. 뭐냐면 호텔을 짓는다거나 레스토랑을 만든다거나
리조트를 만든다거나 길을 만든다거나 매력물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사이트 스케일이에요. 아주 작은 거죠. 동백섬에 보면 뜬금없이 호텔이 있죠. 조선 호텔, 조선 비치 호텔인가 조선 호텔인가요? 그거 만든 것도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죠. 근데 사실은 왜 쿠데타죠? 지금은 쿠데타라고 많은 역사를 평가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그죠? 그게 거기에 조선 호텔이 생긴 것도 대통령 한마디였어요. 부산에 왔다가 거기에 그때는 수영 비행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영 비행장, 작은 비행장이 있었죠. 군용기들이 뜨고 내리는 거였겠죠. 왔다가 둘러보고 여기에 호텔 하나 지으면 좋겠네. 딱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부터 다다다닥 해서 호텔 딱 지은 거죠. 가끔 부산시 사진전 같은 데 보면 옛날 사진 보면 허벌판에 그 호텔 하나 있어요.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지가 사이트 스케일이에요. 그 부지가 사이트가 부지 땅 그런 뜻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 보면 destination zone 두 번째 단계입니다. Here 여기서는 define 정의한다 as a community or several and the surrounding area 그러니까 지역 사회 그리고 아니면 하나 혹은 그 주변을 이루고 있는 것까지 그렇게를 커뮤니티라고 그런다고 데스티네이션 존이요. 그러니까 해운대를 치면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뭐 그 일대가 데스티네이션 존이 되겠죠.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 짓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케일 그 규모에 따라 부산시 전체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리저널 스케일은 그 밑에 있습니다. 네이션 국가나 프로빈스 도 스테이트 도 미국의 주 전체 그러니까 국가 단위.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는 대한민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눈 거거든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뭐 관광 복귀할 때는 뭐 알아야 될지 모르나 뭐 남부권 동해권 하고 사실은 그때 바뀌기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5개 권역을 유지를 해요. 강원권 뭐 그런 식으로 동해 남북권 뭐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데 그때 이름도 살짝 그때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5개의 큰 권역으로 나눠요. 그럼 국가 단위는 그게 모이면 또 국가 그건 리저널 스케일 아닙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는 정도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작고 사이트 스케일,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경주, 부산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아니면 더 크게 대한민국 그렇게 나오는 건 그 리저널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 그 용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만약에 시험에 낸다고 하면 투어리즘 플래닝 스케일에 해당하는 3가지 스케일을 제시하시오. 지금 제가 영어로 얘기한 건 시험지에 영어로 써 있겠죠. 여러분들이 사이트 스케일, 데스티네이션 스케일, 리저널 스케일이라고 적으면 돼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한국말을 적으면 되는데 그걸 읽었을 때 읽는 교수가 담당 교수가 아니다 그러면 긋는 거고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는 영어로 쓰시면 제일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됐고요. 이제 사이트 스케일부터 갑시다. 차례차례 가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요. For better tourism, site planning in the future, a major change in the design process is called for. 자, 더 나은 관광을 위한 사이트 플래닝, 미래에 더 나은 관광을 위한 사이트 부지 계획은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가 요청된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요. 항상 그걸 예를 들거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바닷가 건물들은 층수만 다르지 대체로 사각형이죠. 광안리 회센터도
사각형 건물 2개 있죠. 그죠? 또 부산도 그렇고요. 그런데 바뀌었죠. 자갈치가 광안리 회센터가 자갈치 회센터예요. 뭐가 바뀌었는데 지붕을 이렇게 갈매기가 날아가는 형상을 갖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그냥 올리는데 급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대적인 선전을 했겠죠. 깨끗한 환경에서 신선한 회를 즐길 수 있다. 뭐 그 정도 가보진 않아. 옛날에 보진 않았지.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왜 아니냐면요. 옛날에 그냥 높은 건물이 없을 때 건물만 높아도 세계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서울의 63빌딩, 63층짜리. 근데 63층 그 전에는 서울의 3.1빌딩이라고 있어요. 청계천에 가면 31층짜리. 우와, 그거 구경하러 갔다니까 사람들이. 저 전이에요. 저 시대 전. 근데 그 다음 나온 건 63층,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 지금은 아니죠. 그거 높은 것만 갖고는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제일 높은 거였단 말이에요. 높다는 그 자체만으로 매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디자인의 개념이 도입이 되죠. 그 도시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디자인 공모전 같은 것도 하잖아요. 대학생 공모전이 아니라 전 세계 디자이너들을 상대로. 그래서 요즘은 디자인이 독특한 그런 건물들이 살아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앞으로는 큰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 짓는 것들은 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크기만 크게 짓는 경우도 있죠. 근데 디자인을 하다 보면요, 정확하게 저도 건축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요. 그러니까 짓는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호텔도 방 한 칸이라도 더 늘려야 돈 벌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시안적인 생각, 앞만 내다본 생각이죠. 저기 뭐죠? 오늘 강원도 얘기만 하게 되는데, 강원도에 가면 배 이렇게 있는 것도 있죠. 또 싱가포르에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꼭대기에 배 모양, 상층부가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배를 갖다 놓고 호텔로 만든 데도 있고요. 그게 그런 거예요. 디자인 개념이에요. 디자인 개념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죠. 그게 안 들어가면, 그래서 관광단지를 개발할 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건축가, 디자이너,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명한 뭐 제주도에 가면 안도 다다온가요? 일본 건축가가 설계한 박물관. 그 안도 다다온가가 설계했던 그 자체만으로 많은 건축 관련 관광객들이 와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냥 빌딩들만 졌냐고요? 그때는 후진국이었거든요. 먹고 살기 바빴거든요. 새로운 공법으로 높게만,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게만 짓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선진국이에요. 예술적인 요소를, 스페인에 가면 빌바오, 뭐 하여튼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건축 관련 단행본 같은 거 있거든요. 도서관에도 많아요. 빌려서 한 번씩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이요. 전 관광 쪽으로, 아니요, 관광 쪽으로 안 가도 도움이 돼요. 그게 인문학적인 백그라운드를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결국 앞으로의 세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려견도 로봇이 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기계적이죠. 편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항상 철학, 역사, 문화, 건축, 뭐 그런, 그게 예술이거든요. 우리가 문사철 하면 그걸 갖고 인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심리도 들어가고요. 이번에 네이버에서 새로 직원 뽑는데 컴퓨터 전공자 아니래도 된다고 그러죠. 오히려 인문계통한 사람들도 지원을 하라고 그래요. 왜? 컴퓨터로 막 기계적으로 하던 건 이제 끝났어요.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욕구를 이해하는 사람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하더라는 거죠. 인문학을 하신 분들은 그 컴퓨터의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직원은 그 사람들을 뽑아서 6개월인가 속성으로 네이버에서 그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현장에 투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그래서 도서관에 그냥 내 수업이 오전에 있건 오후에 있건 실질적으로 나의 대학 생활을 보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전에 수업했을 때는 거기 맞춰가고 오후 수업했을 때는 또 거기 맞춰가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죠. 그럼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 꾸준히 뭐 10시까지 학교 와서 수업 없을 때는 도서관에 가서 이런저런 책을 보면 돼요. 그게 훨씬 앞으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상이에요. 앞으로의 세상. 어쨌든 됐고요. 자, 이제 사이트 스케일 제일 작은 것부터 나오고 합니다. 제일 작은 거. 잠깐만요. 꺼졌어요. 예. 핸드폰도 전화 문자 다 꺼버리고 다 껐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중간에 꺼지는 일이 없죠. 근데 요 히터가 꺼져가지고 날씨가 의외로 바람이 차요. 예. 자, 봅시다. The site scale for better tourism site planning in the future. A major change in the design process is called for. called for가 요청된다. 좀 전에 얘기한 거.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적인 감각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 밑으로 둘째 줄, 셋째 줄쯤에 보면 Every site project for tourism must include detailed and current travel market information. 그러니까 모든 사이트 프로젝트, 관광을 위한 사이트 프로젝트에는 must include detailed,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current travel market의 정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주도에 가면 롯데 제주 호텔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디자인 프로세스로 야외 정원을 만들었다. 그 정원 자체가 매력물이에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면 여러 가지 호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도 테마파크 형태로 꾸며요. 그러니까 호텔이라는 게 단순하게 방 만들어 놓고 식당 만들어 놓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 안에 섬세하게 부산도 있죠. 저기 가면 힐튼 기장에 가면 힐튼 있죠. 그 안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저도 못 가봤어요. 사진만 봤어요. 그 근처에 가서 밥만 먹은 것뿐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가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호텔에 숙박할 생각은 없고요. 근데 보면 거기 자체를 사람들이 안에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묵집 꼭 투숙객만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쁘게 꾸며놨죠. 그게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예요. 작게 보면요. 바닷가에 있는 기장 일대 기장 해안로에 있는 카페들이나 심지어는 영도에도 카페 이름은 이러는데 오래된 공장 그걸 카페로 막 만들었죠. 수영에도 하나 있고요. 1983인가요? 공장 그대로 안에 있던 기계들만 드러내고 심지어 기계도 일부 그대로 놔두고 옛날 같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게 통해요. 더 쉽게 그게 맥히죠. 독특하거든요. 그게 디자인 개념이에요. 지금은 천장에 이렇게 하용으로 이렇게 다 막아놨죠. 근데 언제부턴가 오픈 천장 그리고 그대로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어떤 데는 그대로 노출시키거나 어떤 데는 거기다 까맣게 칠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거는 사례가 많죠. 그래서 아까 도서관 가서 디자인 그 건축 쪽의 책들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관광뿐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인문학적인 소양이거든요. 인문학 그러면 철학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것만 하고 앉아 있는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디자인 또는 심리학, 사회학 그런 거 필요해요. 그런 걸 알아야만
이 시대하고 호흡을 할 수 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관광객이죠. 나한테는 고객이에요.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예, 거기까지 하고 데스티네이션 스케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또 뭘 내야 되죠? 그냥 또 할까요? 뭘 낼까요? 생각도 안 했는데. 최근에 그러지 말고 투리즘 플래닝 스케일은 요 스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존이 있고요. 리저널 스케일이 있어요. 요 스케일이 뭐게요? 그죠? 답은 어디냐? 2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끝에 하고 24페이지까지 걸쳐져 있죠. 두 단어. 스케일. 스케일. 요거만 쓰면 되겠네요. S로 시작합니다. 제일 작은 단위요. 그거 적어놔야죠. 또 이거 안 적어놓으니까 여러분 답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난학기 해보니까. 예, 적어놨습니다. 이걸로 해서 관광개발론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